저도 만약에 우리 아이에게 영양제 챙기기도 귀찮고 딱 한 개만 먹일 상황이다 싶으면 무조건 요 부터 먹일 겁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의 표진규 원장입니다. 저 같은 소아과 의사들에게 아이들의 영양제 중에서 딱 한 개만 고르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영양제를 고를까요? 아마 대부분의 소아과 선생님들이 비타민 D를 고를 거예요. 저도 만약에 우리 아이에게 영양제 챙기기도 귀찮고 딱 한 개만 먹일 상황이다 싶으면 무조건 요 비타민 D부터 먹일 겁니다. 도대체 요 비타민 D가 뭐길래 이렇게 소아과 의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오늘은 비타민 D가 요즘 아이들에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부족할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와 어떻게 먹일지에 대해서 등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먼저 요즘 아이들에게 비타민 D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요즘 아이들을 검사해보면 대다수가 비타민 D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타민 D는 비타민들 중에서 좀 신기한 비타민입니다. 다른 비타민들은 야채, 과일, 식품들에 잔뜩 들어있어서 애가 잘 먹기만 하면 알아서 보충이 되는데 요 비타민 D는 먹는 음식으로는 섭취가 거의 안 되는 비타민이에요. 음식에 있는 비타민 D를 먹더라도 대부분 몸으로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극소량의 비타민 D만 음식으로 섭취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비타민 D는 특이하게도 햇볕에 노출이 될 때 이 햇볕을 통해서 몸에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바깥 활동을 많이 하고 햇볕을 많이 쐴수록 몸에 비타민 D는 많을 수밖에 없고 바깥 활동이 줄어들수록 비타민 D는 부족해집니다. 문제는 요즘 사회가 실내 활동이 전보다 월등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어머님들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외출하는 수가 전보다 많이 줄어들게 되었고, 특히나 임신 기간이 한겨울철이면 대부분 따뜻한 집안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고 탯줄로 넘어가는 비타민 D도 줄어서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커가면서도 밖에 뛰어노는 시간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학원, 실내 운동시설 등등 대부분의 아이들이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을 검사해보면 대다수가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나온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태로 아이가 지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비타민 D는 몸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담당해요. 제일 먼저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도와서 뼈를 형성시키는 기능을 하고요. 근육 기능 개선에도 관여를 하고 면역 체계와도 연관이 깊어요. 또 부수적으로도 체중 조절이나 암 발생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소아에서 꼭 비타민 D가 중요한 이유는 뼈의 형성과 그리고 성장, 그리고 면역 기능 때문이에요. 비타민 D가 부족한 아이들은 부루병에 걸릴 수가 있어서 뼈 변형과 성장 부전을 보이게 되고, 면역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소아 폐렴의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근육의 약화로 운동 능력 발달이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비타민 D 부족으로 인해서 몸의 칼슘 흡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경련을 하는 신생아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 비타민 D를 어떻게 얼마나 주는 것이 좋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먼저 별다른 검사 없이 비타민 D를 그냥 영양제로 먹이는 아이, 두 번째 검사를 해서 비타민 D가 부족한 것이 확인된 아이로 나누어 설명드릴게요. 비타민 D를 검사하지 않고 그냥 먹이시는 분들은 아이가 신생아 때부터 12개월 때까지는 한 400IU 정도, 12개월 이후부터 18세 때까지는 하루에 600에서 1000IU를 먹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검사 없이 이 정도의 비타민 D를 주어도 과량이 되지 않고 적절하게 비타민 D 수치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소아과학회나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도 이 정도의 비타민 D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점점 비타민 D가 부족한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필요한 비타민 D의 권장량이 예전보다 점점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둘째로는 검사로 비타민 D가 부족한 것이 발견된 친구들입니다. 우리 아이가 외출도 잘 하지 않고 학교나 학원, 집에만 오래 있는데 비타민 D 영양제를 먹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면 병원에 한번 방문하셔서 간단한 피 검사를 통해서 비타민 D가 부족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비타민 D 수치를 보고 의사 선생님이 아이에게 먹일 적절한 비타민 D의 용량을 정해 주실 거예요.
심한 아이들은 하루에 2000IU씩을 3개월간 먹고 이후에는 적절한 유지 용량으로 바꾸는 과정을 시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외래에서 많이 받는 비타민 D 관련 질문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분유에 비타민 D가 있지 않나요? 우리 아이는 분유만 먹이는데 비타민 D를 꼭 추가로 먹여야 되나요? 입니다. 맞습니다. 예전에는 모유 수유하는 친구들만 비타민 D를 복용시키고 분유 수유하는 아이들은 추천을 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내용들이 조금 바뀌었어요. 참고로 모유 수유의 거의 유일한 단점 중 하나가 비타민 D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모유 수유하는 아이들이나 혼합 수유를 하는 아이들은 출생 후 며칠이 지난 뒤부터 바로 비타민 D 복용을 시작하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분유 수유만 하는 아이들은 비타민 D를 먹이지 않았었는데 최근 지침은 분유 수유만 하는 아이들도 분유에 있는 비타민 D로는 부족하니까 별도의 비타민 D를 추가로 먹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분유통 뒤에를 보시면 분유 100cc당 비타민 D가 0.9에서 1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있는데 아이들 비타민 D 하루 권장량 400IU를 채우려면 분유를 1000cc 이상 매일 먹여야 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신생아들이 그렇게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분유 수유아들도 그대로 비타민 D 400IU를 추가로 먹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비타민 D는 주사제는 없나요? 입니다. 있습니다. 다만 만 13세 이후의 소아청소년 이상에서만 주사제 사용을 권고합니다. 이 주사제는 매일 비타민 D를 먹지 못하는 상황일 때 한 번에 20만 IU 정도를 엉덩이 주사로 맞는 것입니다. 한 번 맞으면 3개월에서 6개월간 비타민 D가 몸속에서 부족하지 않게 유지되는 주사입니다. 사실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쓸 일이 많지는 않지만 어른들은 도움이 정말 많이 되죠. 참고로 이 주사는 맞아보면 엄청 아픈 주사 중 하나입니다. 자, 지금까지 비타민 D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약해드리면 비타민 D는 음식이 아닌 햇볕을 통해서 생기는 비타민이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이들에게 뼈 변형, 성장 지연, 면역 기능 저하 등이 올 수가 있다. 모든 아이들은 비타민 D를 적절한 용량으로 먹이는 것이 좋다입니다. 저는 원래 나가서 막 축구하고 뛰는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일평생 검사하면 비타민 D가 너무 높게 나왔었는데 개원하고 3년 차에 진료실에만 오래 있다 보니까 혈액 검사에서 처음으로 비타민 D 결핍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유심히 살펴봐 주시고 잘 챙겨 주셔서 비타민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 비타민 D가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의 표진기 원장이었습니다. 안녕.